야담 이야기. 수절과부가 너무 외로워서 그만. 옛날에 다사면 박곡동과 방천동 사이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잠수교가 놓여 있는데 해랑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현재와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해랑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 다리를 옛날 사람들은 도깨비다리라고 일컬었습니다. 사람들이 도깨비다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아주 심한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생기기 전 사흘 동안 돌을 움직이는 소리가 시끄럽게 났는데 눈을 떠보니 다리가 떡하니 완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도깨비다리가 놓여 있는 길목은 영남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옛날 선비들의 왕래가 잦았던 다리이기도 했습니다. 다리는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었기에 모두가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다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다리이기에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곳으로 배가 왕래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낙동강 상류까지 배가 왕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배들이 많은 물건을 싣고 부산에서 이곳까지 자주 오고 가곤 했습니다. 이 강가에 배를 메어 놓고는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곳을 여진이라 부르고는 합니다. 배를 메어 놓기 시작하면서 나루터의 기능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나루터가 생기자 많아진 사람들로 장터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오는 소금배가 이곳 여진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초라하게 옷을 입고 있었지만 생김새가 어여쁜 여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어린 딸아이 손을 잡고 나루터에 내렸습니다. 부군은 어디 가시고 둘이서만 오신 겁니까? 나루터를 지키고 있던 사내가 물어왔습니다. 저희는 둘밖에 없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회임했을 때 사고로 지아비를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찌 이곳으로 오신 거요? 사내의 질문에 아내는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을 데리고 의지할 곳을 찾아 이곳저곳 헤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여인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여인은 나루터 인근에 주막 하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차린 주막은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막의 주인 여인을 해랑어미라 불렀습니다. 여인의 딸내미 이름이 해랑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랑어미라는 호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해랑어미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장사를 했고 아이도 정성껏 키우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이런 해랑어미의 모습에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해랑어미에게 청혼을 하는 사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다고는 하나 외모가 뛰어났기에 사내들의 마음을 뒤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하고 싶습니다. 해랑어미는 사내들의 청혼을 거부하고 오로지 주막의 운영과 아이를 키우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어미의 정성어린 보살핌 덕분인지 해랑이는 마음씨 착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랑어미는 주막 일에 매진한 결과 돈도 꽤 모으게 되었습니다. 벌써 해랑어미가 이곳 여진의 터를 잡은 것도 10년 세월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돈을 모은 해랑어미는 주막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농사를 짓는 게 앞날을 생각할 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랑어미는 강 건너의 땅을 사서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해랑어미는 딸내미의 적당한 신랑감을 찾아서는 혼례를 올려주었습니다. 해랑어미가 딸과 혼례를 올릴 사내를 고른 조건은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돈도 외모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릴 사위로 들어와 농사일을 돕고 딸만 아껴주면 된다 여겼습니다.
해랑어미는 착하고 성실한 심성의 대릴사위를 들이고 나자 농사를 짓는 일에도 서서히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살아올 때는 몰랐건만 시간이 한가해지고 나니 문득 자신의 신세가 참으로 고독하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멍하니 강 건너를 보고 있던 해랑어미는 그곳에서 홀로 일하는 사내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강을 건너갈 때마다 해랑어미는 그 사내와 짧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겁니까? 해랑어미는 용기를 내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사내는 부인을 잃고 자식 하나 없이 홀로 지내고 있다 답을 했습니다. 처지가 비슷한 해랑어미와 사내는 금세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심정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생기고 나니 해랑어미의 표정과 얼굴은 눈에 띄게 밝고 명랑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친밀해지기 시작하면서 매일 밤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랑어미가 밤마다 외출을 하자 사위는 어떤 일이 있는지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날은 해랑어미가 나가는 것을 몰래 따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사위는 해랑어미가 한 사내와 만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내심 안도를 했습니다.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찬 강을 건너서 마을로 다니는 해랑어미가 사위와 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무슨 변이라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딸과 사위는 고민한 끝에 강가에 다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미 몰래 매일 밤마다 돌을 들어다가 징검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강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해랑어미는 매일 밤마다 사위와 딸이 어디론가 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이 징검다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랑어미는 딸과 사위에게 만나는 사내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는 재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랑어미가 재혼을 하고 나서 농사일은 더욱 번창하게 되었고 한 가족이 된 네 사람은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강을 건너기에 유용한 돌다리가 느닷없이 생겨 있다 보니 그것이 도깨비의 짓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도깨비가 요술을 부렸다 하여 도깨비다리라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울컥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혼자 살아오신 지가 오래되셔서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 살아온 어머니를 위해 돌다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저를 반성하게 만드네요. 사위도 잘 얻었네요. 역시 착하게 살아오시니까 복이 저절로 따라온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